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신약 213페이지입니다. 자, 두드리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으면서 거제 호산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실물로 보니까 좋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괜찮습니까? 예, 어제 시내에 나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여기 거제까지 와서 이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아프리카보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거제 호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서 목사님께서 저와 한 2, 3개월 정도 같이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가 흘러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있게 되었습니다. 참 12월이 굉장히 바쁜 한 달입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행사들도 많고 또 행정 절차들도 많이 있는 달인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강단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선교 사역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실례일 것 같고 제가 선교사로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간증과 은혜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1년도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 먼 옛날에 어떻게 남아공까지 가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때 15살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갔습니다. 예,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부모님 결정에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아공으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생소했어요, 기분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그 야생동물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됐죠. 가서 이렇게 정글북처럼 타잔처럼 살면 재미가 있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도시 한가운데 착륙을 하는 겁니다. 건물만 있고 동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행기 사이로 이렇게 기린이 다닐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실망감을 안고 저의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또 영어를 잘 배워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는 잘 다녔지만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영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다녔던 거죠. 근데 남아공은 낙제를 시킵니다. 예. 패스를 하지 못하면 낙제를 시켜서 그 학년을 다시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기말을 잘 치고 점수를 받아야 일정 점수를 넘겨야 이게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패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패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전학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매학년 전학을 해서 이렇게 진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아버지의 전략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전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11학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나라는 이제 12학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인데 제가 7학년에 가서 11학년이 될 때까지 패스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예, 이거를 참 제가 교회니까 이걸 나누지 밖에 나가서는 못할 얘기죠. 11학년이 되니까 그때도 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재미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은 좀 사귀었지만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아공을 떠나야 되겠다. 이곳을 피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소자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안 말리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도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서울에 그 용산이 그때 전자상가도 있고 그 IT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한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전국에 네트워크 설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도 대단하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저를 뽑아서 쓰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돈을 처음 벌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재미가 있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좀 재미가 있었는데 1년 정도가 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남아공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소자는 돌아가겠습니다. 남아공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11학년을 마치고 나올 때, 마친 것도 아니에요. 기말을 안 치고 나왔거든요.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기말을 안 치고 나왔는데 12학년을 들어가려고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한 학교를 이제 선택을 했죠. 사립학교를 가서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였는데 그때 여기 넬슨 만델라 손자도 다니고 했던 그런 학교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사람을 받았다가는 우리 학교 합격률에 지장을 줄 것이다. 퍼센티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저를 받아주시면은 한 학기 동안 제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점수가 이렇게 낙제가 되면 한 학기를 패스를 못하면은 제가 자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겨우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처음은 열심히 했는데 또 끝에는 좀 흐지부지 돼서 어쨌든 겨우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제가 남아공 가서 처음 패스한 것이 12학년입니다. 고3. 그거 빼고는 제가 다 낙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또 대학교 갈 점수도 안 되었고 제 꿈은 오직 직장을 들어가서 차를 사야 되겠다. 요 생각만 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우자동차 남아공 법인이 당시 있었는데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로 있으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대우자동차가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우차를 못 사고 다른 유럽 회사 차를 샀는데 차를 이제 사고 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허전한 게 들더라고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을 다니던 중에 인터넷에 이제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주간 MP3 가요제가 열린다. 응모하라. 그때가 이제 99년도입니다. 그때인데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뭐 H.O.T, 잭스키스 이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그런 가요계 황금기였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한번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 이거다.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맞추고 노래를 만들고 그다음에 팀을 모아서 이렇게 4인조 그룹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응모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52개의 팀 중에 9위가 된 거예요. 9위로 예선을 통과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을 가야 됩니다. 긴급 휴가를 내주십시오. 그래, 김신권 사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잘 다녀오게. 이러지 않으셨죠? 휴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T 관리는 누가 하냐? 그래서 저는 무단 결근을 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때 KMTV 케이블 음악 방송 뭐 이제 거기였는데 거기 가니까 저 같은 그런 얼뜨기가 올 때가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이게 뭐 이렇게 노래가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았습니다. 좋다고 이렇게 와서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또 초대 가수로 오신 분들이
Y2K, 백지영, 샵, NRG 이런 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무대는 마침 그 댄스 그룹 NRG 다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비교가 되니까 어쨌든 본선도 9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0개 팀 중에 9위로 마무리가 예,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죠. 아마 공동 9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일자리는 잃었죠. 무단 결근을 했으니까 이제 짐 싸서 나와야 됐고,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마침 그때가 이제 2000년 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봄인데 거기는 겨울이에요. 그때 이제 수원 쪽에서 서울 쪽에서 YM 아우리치 팀이 요하네스버그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연락 오기를 그 팀을 좀 이렇게 태우고 다닐 청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말고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뭐 백수지, 차 있지, 시간 많지 이러니까 저 말고는 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을 이렇게 모시고 딱 다니면서 이제 YM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DTS 훈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시간도 많고 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해 이제 6월에 대학생 DTS를 가게 됩니다. 수원에 있는 대학생 DTS를 갔어요. 6개월 동안 이제 합숙 훈련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4주간 아울리치를 갔는데 4주간 좀 쉽지 않았어요. 재미가 많이 있었고 또 즐거웠지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섬이 많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은 막 이렇게 그 어떤 집채만한 파도에 이렇게 배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막 구토도 하고 그런 어떤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가가지고 홍콩에서 요하네스버그로 하는 그런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에서 카운터에 가니까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제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좌석 컨펌을 다 하고 홍콩을 갔는데 카운터에 가니까 자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스위스 찌리로 경유하는 비행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유럽 괜찮은데? 그러면 그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30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비행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피곤하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건 안 된다 그랬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또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홍콩 120불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시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호출이 와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다시 가니까 도저히 이코노미 좌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는 겁니다. 너무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를 받아들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편하게 요하네스버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저는 이제 간사로 지원을 했어요. 캡타운 쪽에 있는 부스터 지역에 있는 선교 베이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DTS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텀 가까이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YM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도착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 굉장히 눈부신 자매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평신도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집 근처에 선교지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교회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라고 해서 저는 이제 YM 베이스를 나와서 이제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좀 어떻게 큰 그림을 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도와달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도와달라 하니까 오긴 왔는데 저도 이제 신학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찾아봤습니다. 신학을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배워야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신학교가 프레토리아 대학교에 있는 신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요강을 보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한 20점이 필요하면은 환산해 봤을 때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갈 점수가 아닌 거죠. 몇 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밖에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제 무조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데 제가 꼭 이 신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학 통지서는 아니었고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영어로 대학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신학과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목적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학업에 성취도 있었고 그렇게 또 즐거운 1학년을 보내었는데 이제 1학년을 다 마치고 이제 방학이 되었을 때 저한테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가 이제 17년 전인데 밖에서 이제 주일날 친구들과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총에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공항에서 픽업해 오고 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묵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모셔온 손님이 좀 이렇게 현금이 많으신 분이었던 거죠.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의 미화를 갖고 이렇게 오신 건데 공항에서부터 좀 미행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밖에서 급하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제가 이제 도착해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제가 당황스럽고 또 믿겨지지가 않아서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고 또 부르심도 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좀 다니다가 1학기를 마치지 않고 휴학을 했습니다. 또 휴학을 하니까 또 이렇게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마침 또 삼성전자 남아공 법인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것이다 싶었죠. 이걸 잡고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또 다니는데 2년을 다녔어요. 2년 동안 또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또 첫째도 그때 낳았고 또 이렇게 또 그때도 월급 받아서 보너스 받아서 쓰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2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광주에 처갓집이 있는데 장모님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김서방 이제 그만하고 신학교로 돌아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고민이 막 되면서 이제 빨리 내가 휴학을 풀고 복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신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정은일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신학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와서 전도사로 봉사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교회 사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공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저는 한인 2세는 아니고 1세대도 아닌 것 같고 약간 1.5세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인 사역자로서 저는 좀 한국에 가서 체계적인 그런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보는데 뭐 교단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장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고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정은일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고신 출신이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고 다 고신 출신이어서 저는 이제 고신만 알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고신으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다시 남아공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나서 이제 찾았던 사역지가 처갓집 근처에 있는 광주 은성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6년간 이제 지나고 나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저한테 어떤 콜이 온다면은 누가 불러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되 만일 그 사역지가 한국 교회면은 저는 이제 시민권을 반납하고 국적 회복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해외라면 그냥 시민권을 가지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천교회의 백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님 생각하실 때 제가 세 번째 선교사로 남아공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것은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다였는데 막상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은 기도하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남천교회 부목사로 2년간 있으면서 KPM 선교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KPM 선교사로 남아공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가니까 서대경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환하게 영접해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참 제가 몸둘 바를 몰랐는데 정말 서 목사님은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제가 고생 안 하도록 많은 시스템들을 놓고 가셨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고 가신 것도 많았고 그래서 지난 2년간 비교적 수월하게 선교지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좀 이렇게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선교지는 남천교회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두 교회가 협력해서 20여 년간 이렇게 개척해온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지 교회가 18개가 있어요. 남아공에 15개가 있고 모잠비크에 3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벽돌로 돼 있고 어떤 교회들은 양철로 돼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텐트, 모잠비크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또 갈대잎으로 지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 목사님께서 이 18명의 자녀들을 낳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자식을 더 낳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워진 교회들을 좀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샘물 사역도 일어나게 되고 또 유치원, 또 농장 여러 가지 교회 개척 사역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은 참 제가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서울에서 자라서 농사도 잘 모르고 또 샘물도 이게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선교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밤마다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중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샘물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와서 보니까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수도가 잘 연결이 돼서 물이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좀 교회가 세워진 곳들을 가게 되면은 시골 지역이고 외곽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물탱크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이제 구청에서 물을 채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동 수도에 물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가서 퍼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퍼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 또 늦게 가면 물이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이 아예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샘물을 이렇게 파겠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은 또 여러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업체들을 붙여주시고 또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처음 팔 때는 과연 이게 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 판 데가 소볼로라고 하는 선교지인데 해발 1700이 좀 넘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경치도 보이고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작업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해발이 얼마인지도 제가 예민하지 못했고 또 어떤 주변의 그런 산 지형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초보 선교사로서 겁을 먹고 그런 프로젝트를 아예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제 시야를 가리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땅만 보게 하셨죠.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땅만 봤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파면 물이 나올까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저기에는 30m, 저기는 35m, 저기는 40m를 팠으니까 우리는 60m를 파자. 그래서 넉넉하게 60m 파고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까지 4개의 샘물을 팠고요. 지금은 제가 샘물 전문가 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는 것만 봐도 이제 물에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도 좀 캐치할 수가 있고 처음 팔 때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또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선교지 가니까 경제 기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과 땅이 있으니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 농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농사를 할 줄 모르는데 농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하기도 하고 제가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농사를 시작할 그런 재정들이 없었는데 또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또 한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가져와 주셔가지고 그 재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 추장이 그 마을 추장이 저희 선교지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땅을 달라 하면은 얼마든지 땅을 내줍니다. 저희를 견제하지 않고 땅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1헥타 한 3,025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 4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권을 줘요.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교지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도로가가 있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 땅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농사 예정지로 이렇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옥수수 재배, 옥수수 농사 어떤 시범 지역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옥수수 농사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와서 땅을 갈아엎어주고 또 와서 옥수수 씨앗을 다 심어주고 저희가 필요한 돈은 이제 기름값, 경유값 한 300랜드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만 4천 원 정도 되는 돈만 내면 기름값만 되면 트랙터가 와서 농사를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벌써 옥수수 이렇게 깃대가 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수확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는 다 정부에서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또 와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농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거 하다가 자기들이 물탱크
10,000리터짜리를 다음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학교들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견학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가서 보면은 볼품없는 그런 농장이지만 정말 그 지역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교지들은 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교지 방문팀이 다녀간 도롱컵 이런 선교지들은 유치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이제 오픈을 했고, 지난 4월에 오픈을 했는데 12명의 아이들이 오픈을 하자마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보니까 33명의 원아들이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이 따로 없고 이제 교회 빌딩 중에 좀 이렇게 빈 공간을 열어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 원장이 사모님이거든요. 예, 샤방구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 남편인 전도사님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앞에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아이들 그만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받으세요 그랬죠. 아이들이 계속 와야 된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제한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또 독립 건물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 유치원 사역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물 그리고 농장, 유치원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언젠가 한국 교회처럼 그 선교지 교회들도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여서 좀 조금이나마 뒷받침되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사역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샘물도 잘 몰랐고 농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의료 선교가 있었죠. 거제 호산나 교회와 함께 의료 선교 팀이 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선교사로서 처음 의료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셨거든요. 이제 서목사님은 한 15년 정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이제 다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선교팀이 오셨을 때 또 이게 박 집사님이 이렇게 봐주셔서 혈압을 좀 많이 낮추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이제 선교팀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팀과 의료팀이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번아웃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2년간 좀 사역을 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는 좀 쉬엄쉬엄 하다가 연말에 한국 들어서 좀 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좀 나태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사역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잠시 나태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후원이 더 많아지고, 또 호산나 교회도 그때 오셔서 권사님의 선교 헌금을 전해주셔서 또 샘물을 하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샘물은 이제 내년에 준비가 되는데요. 또 그 샘물을 통해서 도롱컵 선교지가 더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갑자기 하반기에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구나.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재정도 없고, 저는 스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해 나가시니까 이제 선교사가 현장에서 하나님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쉬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지금 잠깐 들어와서 후원교회들을 다니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들, 저는 이미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샘물이나 농장이나 또 샘물 농장 유치원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는데, 정말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간 서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어떤 일들을 또 선교지 가운데 했는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예, 사목사님께서 두고 하신 선교지 잘 있습니다. 예, 선교지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사건 뒤에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만지셨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형제들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잘 섬기다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샘물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제 호산나 교회 성도분 여러분과 또 서대경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